안녕. 오늘은 6월 5일 금요일이고 나는 내가 포상휴가 이틀 받은 게 있어서 포상휴가라는 말을 하니까 좀 이상하다. 군대에 있는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이틀 받은 게 있어서 오늘하고 이제 월요일 날 그걸 내가 써서 오늘 일 안 하고 집에 있었고 좀 쉴 때가 되기도 됐어. 나는 지난 한 달 동안 4월 초부터 5월 말까지 두 달이네 그러면 얼추 정말 정신없이 바빴고. 그래서 왜 바빴냐면 나는 내가 마지막으로 그 근황을 올렸던 게 한 3주 전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게 한 두 달 전이더라고 벌써. 음, 그 내가 지난번에 근황 올릴 때 선배 우리 팀에 제일 경력이 높은 선배들 둘이 한날 12월 31일부로 같이 은퇴를 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둘이 같이 일하던 케이스가 나한테로 온 거야. 그래서 계속 바빴어요. 올해 초부터. 정신없이 바빴는데, 근데 지난 얼추 두 달 동안 더 바빴던 거는, 이유는 내가 그러니까 그 선배들이 갈 때,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또 특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선배들이 특정되는 게 겁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한테 세무를 받고 있는 기업이 특정될까봐 이제 너무 자세히 얘기를 안 하겠고, 어쨌든 이 스트레스를 업데이트를 제대로 안 주고 간 거야 그 선배들이.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 또 생각에는 설마 이 큰 케이스를 아 얘한테 줄까 싶어서 더 나한테 얘기를 제대로 안 해줬던 것 같은데,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어. 어쨌든 제대로 나한테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는지를 말을 안 해주고 갔기 때문에. 말을 해주긴 했지. 요거 5개만 나가면 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 나가면 다 나가는 건 줄 알았어. 5개를 이제 리포트를 내보내고, 그게 두 달 전이었어. 근데 도저히 파이널 리포트가 이 액수가 안 맞는 거야. 근데 액수가 안 맞는 게 이제 몇 조씩 안 맞으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여태까지 나간 리포트를 다 저기 리스트업 해갖고 하나하나 그걸 맞춰봤어야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국제세무 쪽에서는 이게 이 국내,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의 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뭐라 그래, 택서블 인컴, 그러니까 세금이 매겨지는 그 소득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또 foreign source income adjustment가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이냐, 미국 내에서 벌어들인 돈이냐, 아니면 해외에서 벌은 돈이냐. 왜 다 다국적 기업들이니까 그거 조정을 해서 이거에 따라 또 달라지고, 또 거기서 들어오는 해외 그에서 낸 세금에 대한 그 크레딧 어마운트가 또 달라지고 막 이러니까 되게 복잡해.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다 맞추다가 내가 날짜도 안 잊어버려. 4월 16일 날 그 액수를 딱 맞췄어. 이게 왜 어디서 몇백 조씩 차이가 나는가를 딱 맞춰놓고 나니까 이제 그게 목요일이었어. 4월 16일이 목요일이었었거든. 그 다음날 금요일이어서 하루 그때 너무너무 피곤했거든. 일이 너무 많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봐봐. 우리 정부 직원들이 하루에 8시간만, 그러니까 일주일에 40시간만 일한다라고 생각해서 막 좋을 것 같지만, 그 이상 더 일을 하면 법적으로 그렇게 일하면 오버타임이 안 돼. 그러니까 정말 무슨 특별한 경우는 그 승인이 떨어져야지 오버타임을 하는 거고, 웬만한 경우에는 그 오버타임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좋지. 법적으로 일주일에 40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그 얘기는 이렇게 크게 일이 터지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도 오버타임을 못 한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하루가 정말 빡빡하다는 얘기. 8시간이라면 8시간을 정말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다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피곤하지. 집에 오면, 그렇다고 또 내 일이, 내 직장에서의 일이 내 개인적인 사생활에 침해를 하는 거를
사생활을 침해를 하는 게 또 너무 싫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집에 오면 이제 우리 맥스도 있고 그리고 우리 스파이키도 있잖아. 그런데 어릴 때 같으면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썼겠지만 지금은 나도 이제 50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집에 와서 즐겁게 내 아들이랑 아니면 내 강아지랑 못 지낸 하루 그 저녁은 다시는 안 돌아오는 저녁이란 말이지. 그냥 잃어버리는 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집에 오면도 집에 와서 열심히 쉬는 거지. 열심히 노는 거지. 얘네들이랑 산책시키고 맥스랑 또 늘 같이 보는 쇼 같이 보고 그렇게 한단 말이지. 그럼 너무 피곤해. 진짜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9시면 잠자리에 드는 거지. 9시, 10시까지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지난 한 달 동안 10시까지 깨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어쨌든 4월 16일 날 딱 맞춰놓고 사람들한테 드디어 이거 어디서 이렇게 점수가 저기 숫자가 안 맞는지 찾아냈어라고 사람들이 막 다 너무너무 신나했단 말이야. 그 케이스 하나에 거기 얽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니까 다 좋아했어. 이제 그리고 금요일 날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였냐면 리포트가 나가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안 나간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거를 다 내보낼 수 있나를 한두 개가 아니고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엑셀로 그걸 쭉 리스트를 만들었어야 됐었어. 금요일 날 이제 그 리스트를 만드는데 그게 또 생각보다 복잡해. 왜 그러냐면 이제 특정한 세무한 그 텍스트 때문에 그런데도 그 얘기도 안 하겠어. 왜냐면 특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약간 되게 까다로운 세무법이라 그거에 걸리는 바람에 이게 막 되게 복잡한 거 어떻게 리포트를 내보내야 될지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스템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그 우리가 만든 어드저스트먼트가 다 맞게 들어가야 그 파이널 리포트가 시스템에서 바르게 나오는 거거든. 옳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금요일날 하루 종일 그걸 하다가 토요일 일요일날 쉬고 월요일날 4월 20일이지 목요일이 16일이었으니까 16, 17, 18, 19, 20 그렇지 4월 20일이 월요일이었지. 월요일날 오전 내내 이제 그거를 맞춰서 리스트를 하다가 보니까 잠깐만 이게 또 이게 세무법이 바뀌는 해가 있어. 크게 바뀌는 해가 미국에서 뭐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세무법 바뀌는 해에는 또 더 여러 가지 복잡한 거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기업이 딱 이제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기간이 딱 크게 바뀐 세무법이 크게 바뀐 해가 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계산해서 이거 돌려서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진짜 100개는 더 나가야 되는 거야 리포트가. 그거를 월요일에 4월 20일 월요일날 2시 반에 딱 다 한 거야. 그게 얼마만큼 그냥 내가 리스트를 뽑는 거랑 또 그 리스트에 맞게 이걸 시스템에 넣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날 2시 반에 다 리스트를 만들고 이게 지금 얼마만큼의 일인가가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이제 너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나 봐. 이렇게 많이 안 돼 있는 일을 지금 리포트 5개만 나가면 된다라고 말을 한 거야. 이런 생각에 막 너무 실망해. 너무 막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가가 realized 된 순간에 몸이 아픈 거야. 그래서 2시 반에 갑자기 막 그 라이트헤디드 증상이 나타나고 막 식은땀이 나고 토할 것 같고 막 이래. 근데 이제 내가 예전 같았으면 내가 4시 반에 퇴근이니까 2시 반 2시간 남았잖아. 옛날 같았으면 2시간 남았는데 그냥 푸시트로 하자 이렇게 해서 계속 일을 했을 거야. 그리고 오늘 조금이라도 더 해놔야 내일 출근하면 일이 좀 줄어들 이런 생각에 계속 일을 했을 거란 말이지. 근데 내가 이제 50 넘은 다음부터는 딱 50대가 된 다음부터 안 하는 게 내 몸이 하는 말을 그냥 이렇게 ignore 하는 거를 안 해. 내 몸이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쉬어줘야 되는 거야. 쉬어야 돼. 안 그러면 진짜 크게 알아눕는 경우가 알아눕기 때문에 딱 2시 반에 그런 증상이 몸에 나타나는 순간에 내가 이제 우리 매니저한테 저는 IM 해갖고 인스턴트 메시지를 해서 나
있잖아. 지금 다 이거 figure out 했는데 한 100개는 나가야 된다. 근데 나 지금 갑자기 막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식은땀 나고 아무래도 근데 너무 정신적으로 충격받은 것 같으니까 나 지금 집에 가. 나 아파. 그랬더니 이제 우리 매니저도 너무 나한테 미안했던 거야. 그래서 그래 집에 가서 잘 쉬어 이랬어. 그리고 나는 진짜 그날 집에 오면서 내일 아침까지 아프면 내일 아침도 그냥 병가 내야지 그런 마음으로 집에 왔어. 4월 20일 날 집에 와서 이제 밥 먹고 약 먹고 그냥 그대로 한 4시도 안 돼서 잠자리에 들었어. 근데 너무 웃긴 거는 깨나지도 않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잤어. 4시부터 해서 아침 6시까지 잤단 말이야. 그 다음날. 근데 일어났더니 멀쩡해. 안 아픈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또 출근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막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했지. 내가 지금부터 이만큼 리포트가 나가야 되는데 정신없이 시스템에 넣을 거야. 그럼 내가 시스템에 넣으면은 그 케이스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다 봐. 시스템에 새 리포트가 들어왔다 그러면 누가 뭐 때문에 왜 넣는지가 뜬단 말이야. 그 케이스에 일하고 있는 사람 다 보이는 거니까 놀래지 마라. 지금부터 정신없이 나가야 된다. 그 기업 쪽에도 얘기를 해줬지. 내가 아 이만큼 지금 리포트 걔네들은 분명히 알았을 거야. 알았는데 말을 안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만큼 나가야 되니까 지금부터 정신없이 나갈 거다. 보는 대로 다 리뷰해갖고 다시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파이널라이즈 해갖고 사인 받아서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정신없어. 4월 20일부터 마지막 리포트 나간 게 5월 21일인데 그때까지 정말 정신없이 일하고 5월 21일 날 마지막 리포트 딱 보내놓고 난 게 아마 1시 반쯤이었을 거야. 근데 그때 똑같은 증상이 또 나타나는 거야. 마지막 리포트 딱 보내고 나니까 또 막 식은땀 나기 시작하고 이제는 긴장이 풀려서 그랬겠지. 그래서 이제 3시간 남았잖아. 1시 반이고 내가 4시 반에 퇴근이니까. 그런데 그때도 안 돼. 나 이제 아프면 안 돼. 집에 갈 거야. 우리 매니저한테 나 지금 마지막 리포트 나갔는데 막 식은땀 나고 또 그때 4월 20일 같은 증상 또 나타나니까 나 이제 집에 간다. 쉬어야 된다. 그래 너 가서 쉬어라. 그래갖고 또 그날도 일찍 집에 와서 밥 먹고 약 먹고 똑같이 이제 잠자리에 들고 다음날 아침에 아프면 안 가야지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멀쩡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또 멀쩡하게 출근해서 그리고 또 막 뒷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5월 한 달은 정말 너무 정신없이 바빴어. 너무 정신없이 바쁘고 지금은 조금 내가 그 케이스에서 해야 될 일은 이제 지금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들어간 리포트 전부 해서 파이널 리포트 뽑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어. 이제 걔가 리포트 나오면 제대로 리포트가 뽑아졌는지 이제 리뷰하고 그리고 그거 나가고 나면 이제 또 그쪽에서 그 기업 쪽하고 우리하고 그 어그리하지 않은 어드저스트먼트가 있을 거 아니야. 동의하지 않은 기업 쪽이 동의하지 않은 우리 그 어드저스트먼트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그러면 이제 또 거기 리버럴 그쪽에서 프로테스트를 보내야 되고 서면 항의 보내면 내가 이제 서면 반박을 또 써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거를 시작을 하려면 일단 그 파이널 리포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케이스에서는 조금 이제 노여나진 거고 다른 케이스 지금 그동안 못했던 거 일하면서 그래도 5월달 같지는 않아. 5월 한 달을 정말 너무 정신없이 바빴고 그래도 내가 그랬잖아. 그래도 내 일이 내 일상 내 개인 생활을 방해하는 거를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또 내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하는 일들은 다 또 하고 있어서 지난 5월, 4월, 5월 그동안 읽었던 책이 이 댄 브라운의 The Secret of Secrets. 이게 댄 브라운이 쓴 가장 최근에 나온 소설이야. 우리 맥스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준 건데 그걸 다 읽었어요. 근데 나는 이 책이 되게 이 책이 이제 딱 리뷰가 반반으로 나뉘어. 막 좋아하는 사람과 이게 뭐야 이게 뭐 이러는 사람이랑 반반으로 나뉘는데 그러니까 댄 브라운 책 다 읽었거든. 그래서 이건 내가 나중에 댄 브라운 시리즈로 한번 올려줄게.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댄 브라운 책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책은 The Lost Symbol이라고 그 책이 나는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다빈치 코드보다 The Lost Symbol이 나는 더 좋거든. 그 Lost Symbol이
아, 인간의 정신 세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노에릭 사이언스에 대해서 처음 얘기한 책일 거야. 이 댄 브라운 책 중에서. 그리고 그때 처음 등장했던 인물이었던 이제 캐서린 솔로몬이 이 책에 다시 나와. 그리고 여기도 되게 아주 헤빌리 노에릭 사이언스에 대해서 나오는데 내가 되게 관심이 있는 분야 그 분야가. 그래서 나는 이 책 진짜 너무 재밌게 읽었고 내가 댄 브라운 책 시리즈로 한번 올려줄게. 그리고 지난달에 우리 북클럽에서 읽었던 책이 이거야. 리사 씨의, 이게 리사 씨라는 사람이 이제 차이니즈 아메리칸이거든. 중국계 미국인인데 The Island of Sea Woman이라는 소설인데 벌써 보면 되게 친근한 사람들이지. 해녀에 대한 얘기야. 이 그러니까 소설인데 두 주인공이 제주도의 해녀야. 친구인 두 사람이 친구인데 이게 소설 처음 그러니까 얘네들이 두 해녀가 어렸을 때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그때 이제 태어난 애들이야. 그래서 일제 강점기 지나고 그 제주 4.3 사건 지나고 막 이제 그러면서 서로 자란 얘긴데 지난달에 내가 너무 바빴다 그랬잖아. 너무 바쁘니까 이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하는 그 스크린라이팅에서 거기서 또 숙제하는 게 또 있었어서 책을 이거를 다 디스커션 있는 미팅 있는 날까지 다 못 읽고 한 20% 정도밖에 못 읽고 이제 미팅을 갔어. 근데 20%밖에 못 읽고 앞에만 읽었는데 이 책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고 너무 잘 쓰여진 책이라는 거를 알겠어. 이게 얼마나 잘 써졌냐면 이게 차이니즈 아메리칸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뭐 코리안 아메리칸이 썼다든가 아니면 차라리 그냥 한국 사람이 썼다든가 그랬으면 그런 감정이 안 들었을 텐데 제주도에 관한 얘기를 그 역사, 그 가슴 아픈 역사를 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역사가 그냥 일반 개인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너무 표현을 잘해놔서 아니 이게 어떻게 중국계 미국인이 이런 걸 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분이 약간 좀 약오르고 어떤 면에서는 질투까지 나는 어떻게 책을 이렇게 잘 쓰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정말로 재밌고 진짜 글을 잘 썼는데 이 책은 내가 따로 또 내가 영상으로 올려줄게. 약간 어떤 기분이 드냐면 내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 펄벅이 썼던 대지 랜드 그것도 이제 미국 사람이 중국에 관해서 쓴 건데 내가 그 책 읽으면서 나 중학교 때 6학년 때 읽었나 중학교 때 읽었나 이랬는데 그 어린 나이에도 내가 보면서 아 이게 진짜 백인이 썼다고 이 책을? 너무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거든. 너무 그 묘사를 너무너무 잘하고 이게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 못하면 쓸 수 없게 썼단 말이야 책을. 그 대지가. 그래서 이게 진짜 백인이 쓴 책이야? 막 내가 몇 번을 의심을 했는데 이 책이 딱 그래. 아니 한국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가 돼 있고 그러니까 리서치를 되게 많이 했든지 아니면 나는 리사 씨라는 여자에 대해서 모르지만 뭐 어디 한국하고 좀 연관이 있나? 잘 모르겠어. 어쨌든 정말 잘 쓴 책이고 그래서 내가 20%밖에 못 읽고 갔기 때문에 주문을 했어. 샀어. 이건 내 책이야. 뭐냐면 우리가 그 북클럽에서는 이렇게 그 도서관에서 북클럽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거 토트백에 10권씩 책을 넣어서 이렇게 체크아웃 할 수 있게 해놓거든. 그래서 그걸 그 백을 체크아웃해서 우리가 나눠서 책을 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책을 돌려줘야 되잖아. 우리 책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20%밖에 못 읽고 돌려주고 제대로 디스커션도 못했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됐지. 근데 이 책은 너무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쓰면서 이 글쓴이의 재능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질투심이 일었던 게 아마 정말 되게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 너무너무 글을 잘 썼어. 그래서 이거는 아직 다 안 읽었어. 읽고 있어. 이거 책 온 지 얼마 안 돼서 다 읽고 나서 이 책에 대해서도 따로 올려주겠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번 달에 읽고 있는 게 이거야. The Girl on the Train이라고. 이게 약간 이거 저기 영화로도 나와 있어.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우리 이거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디스커션 미팅이 있는데 다 읽었어. 다 읽었고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맥스가 그러더라고. 그거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래서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나 영화를 책 다 읽고 나면 영화가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MGM에서 만든 거라서 그 MGM 앱을 해서 뭐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 그건 좀 나중에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이제 맥스랑 하고 나서 그날 저녁 때 이 영화가 넷플릭스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사실 어저께 봤어. 이제 어제 아니지. 어젯밤에 봤지. 어제 목요일날 보다가 오늘 아침에 봤지. 영화는 사실 그렇게 재미없더라고. 이 책이 영화가 책 내용을 약간 좀 뭐랄까 일단 이건 배경이 영국인데 배경을 미국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되게 이렇게 나도 지금 시나리오를 공부를 하니까 그 왜 그렇게 바꿨는지는 알겠지만 그렇게 잘 쓴 것 같지 않아. 시나리오 그렇게 잘 이제 각색을 제대로 잘 못한 것 같아. 좀 되게 책으로 읽으면 되게 이렇게 정말 서스펜스 스릴이 넘치는 막 그런 내용인데 각색을 좀 잘 못한 것 같아서 영화는 그렇게 재미가 없었고 어쨌든 책은 생각보다 재밌었어. 처음에는 읽으면서 이 녀석 너무 디프레싱한데 나 디프레싱한 거 읽기 싫은데 이러면서 약간 이제 60페이지까지 갈 때까지는 좀 그랬어. 근데 한 60페이지쯤 읽고 나니까 잠깐만 여기서 나오는 얘네들이 아니고 얘네인 건가? 이런 내가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어. 스포일러를 줄까봐. 근데 또 뭐 여기서 이 책 읽을 거 아니잖아 너네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 책 따로 올려줄게. 내용 재밌어 되게 책이. 근데 약간 60페이지 정도 읽으면 잠깐 얘네들이 얘네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부터 약간 흥미가 붙기 시작하면서 그러다 이제 계속 읽다 보면 범인이 누군가를 계속 상상을 하게 돼. 근데 나는 처음부터 약간 중반부터는 범인이 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이 사람이 범인이겠다. 근데 중간중간 자꾸 이게 다른 쪽으로 방해를 그런 코렉트한 게스를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예상했던 중간쯤에 예상했던 그 인물이 맞았어. 범인이었어. 그래도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우리 스파이키가 옆에 있어. 그 스크린라이팅 클래스 듣는 걸로 내가 센티멘탈 밸류 이거를 골랐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지난 한 달이 아니죠. 얼추 2달 그 일하고 정신없고 바쁜 동안에는 계속 이제 이거를 내용을 읽고 그 생각만 했죠. 왜냐면 그 2달 전에 내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그 스크린라이팅 그 코र्스가 마줄이 5개가 있었어. 그러니까 2달 전에 봤을 때 5개였어. 5개고 이 홈워크, 어사이먼트도 뭐였냐면 영화, 그러니까 피처 필름하고 영화, 애니메이션, 그리고 TV 에피소드 그리고 게임 이 4개의 미디어 중에 하나만 골라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중에 만약에 내가 영화를 골랐다면 안 본 거, 뭐 게임을 골랐다면 내가 플레이하지 않은 게임 골라서 시나리오를 읽고 이제 그걸 분석을 하고 그리고서 그 영화를 보든가 영화를 선택했으면 아니면 게임을 선택했으면 게임을 플레이하든가 이래서 내가 상상한 거 내가 분석한 거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거를 써서 내는 게 숙제였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너무 정신없이 바쁘고 나 이제 다른 내가 개인적으로 읽는 책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만 얼른 열심히 잘 읽고 분석해서 그 다음에 이 영화를 보고 그리고 숙제를 올려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2달 전에 내가 본 거 그 이제 마지막으로 수업을 본 거야. 더 들어갈 새해가 없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5월 21일 마지막 리포트
직장에서 보내고 좀 약간 정신적으로 한가해지면서 다시 들어가서 이것도 다 봤어. 다 이제 읽고 센티멘털 밸류 그다음에 영화를 보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숙제를 써서 내고 다음 걸로 넘어가야지 하고 이제 접속을 했는데 그 마주리 5개밖에 없었던 게 6개로 늘어났어. 그래서 6개의 마주리고 이 어사인먼트도 4개의 미디어 중에 하나만 골라서가 아니고 각 미디어에서 각 하나씩을 골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 하나, 영화 시나리오 하나, 그리고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하나, TV 에피소딕 시나리오 하나, 그리고 비디오 게임 시나리오 하나 이렇게 4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영화로는 이 센티멘털 밸류였고 나는 이 시나리오가 진짜 너무 좋았어. 너무 처음 읽을 때부터 이거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이거는 내가 따로 이거는 따로 영상을 올려줄게. 하여튼 그래서 영화로는 센티멘털 밸류, 영화 시나리오로는 센티멘털 밸류 다 읽었고 분석 다 했고 그리고 이거 영화까지 다 봤어.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내가 숙제를 안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진 않겠어. 이거 영상 따로 만들어도 이건 일단 내가 숙제를 낸 다음에 올릴 거야. 그리고 어쨌든 이제 각 4개의 미디어 중에 하나씩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은 An American Tail 이거도 왜냐면 애니메이션은 거의 내가 안 본 것 중에서는 그러니까 영화는 알면서도 안 본 게 되게 많은데 애니메이션은 내가 알고 있으면 다 본 거고 안 본 것 중에 아는 애니메이션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맥스한테 물어봤지. 어떤 이런 숙제를 해야 되는데 뭐가 좋을까 좀 추천 좀 해줘. 그랬더니 얘가 나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또 시네필인 줄 몰랐어. 뭐 이만큼을 써주는 거야 그 자리에서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이거 내가 내 숙제의 내용은 이런 거야 했더니 보더니 그러면 얘네들은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이거 비디오 게임 시나리오 이런 거 맥스가 추천해준 게 되게 많아서 그 중에서 이제 골라서 하면 될 것 같고 이건 아직 다 안 읽었어. 아직 반밖에 안 읽었어. 읽고 있는 중이야 계속. 근데 벌써 되게 재밌어. 이게 되게 유명한 애니메이션이래. 이 시나리오가 1985년 버전이거든. 근데 이게 되게 오래된 애니메이션이고 되게 유명한 애니메이션이래. 나는 몰랐어. 그래서 저거 이제 다 끝나고 나면 근데 다 읽고 나서 이제 분석 끝나면 되게 기대가 되는 어떤 내용일까 보는. 왜냐면 시나리오를 보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내 머릿속에서 만든 것과 결과물은 항상 또 다르기 때문에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거고 그리고 TV 에피소드하고 비디오 게임은 아직 안 골랐는데 이제 곧 골라서 할 거고 그래서 지난 2달 동안 어떻게 지냈냐? 그 와중에도 잘 지냈어. 정신없는 와중에도 그랬잖아. 직장 일이 내 개인 생활을, 내 사생활을, 내 일상을 방해하는 걸 나는 참을 수가 없어서 좀 잠을 좀 일찍 잔 것 뿐이고 특별히 다른 건 없었고 다행히도 그렇게 뭐 어디 아프거나 그런 데도 없고 우리 스팔키도 잘 지내고 있고 맥스도 잘 지내고 어쨌든 무사히 그 케이스를 내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안 돼 있는가를 4월 16일 알았을 때 이거를 5월 초중반에 다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중반이 조금 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잘 끝나서 다행이고 아직 안 끝났지만 내가 할 일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끝난 거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리고 이제 다른 2 케이스가 좀 그동안 내 관심을 못 받았지. 그걸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우리 또 내 보스가 그 다른 2 케이스에 관련된 사람들한테는 내가 지금 이제 프라이어리티가 있는 케이스가 있어서 거기에 신경 못 쓴다라고 미리 말을 해놔서 5월 21일 날 마지막 리포트 보낸 다음부터는 이제 캐치업 하느라고 정신없었고 그래도 지난 2달가 지나고 요즘에는 직장에서 조금 이렇게
이렇게 목 졸리는 것 같은 기분은 안 들고 좀 이제 괜찮아. 할만해. 재밌어지고 있어 다시. 근데 2달 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 느낀 건 이 그렇게 일하다가 내가 뭐 너무 좋아하는 이 일에 대해서 번아웃이 올 수도 있겠구나. 빨리 생각보다 빨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서 좀 쉬어줘야겠구나.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내가 일을 하는 바람에 이제 포상휴가가 이틀이 나온 거야. 사실 한 일주일 정도 나왔어야 되는데 어쨌든 사실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틀이 나와서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쉴 거고 그리고 좀 무리 안 하고 6월 달 가를 보내고 7월 초에 독립기념일 이렇게 끼어서 또 한 일주일 쉬어줘야지. 안 그러면 진짜 번아웃 올 것 같아서. 그게 이제 50대가 되니까 그런 거는 내가 또 잘하는 것 같아. 내 몸이 제일 중요해. 내 몸 아프지 않게, 내 몸 너무 지치지 않게 몸뿐이 아니라 이제 마음 다스리는 거 이런 것도 3, 40대보다는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다행이고 그리고 진짜 할 말도 되게 많고 그런데 좀 자세히 차근차근 올려줄게. 그래 그동안에 본 또 영화랑 뭐 시리즈 이런 것도 되게 많고 내가 너무 재밌게 본 거 또 너무 많은데 그런 것도 차차 올려주겠어. 나는 진짜 4일 동안은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4일 동안은 특별한 일 안 하고 그냥 잘 놀고 잘 쉬고 우리 스파이키랑 좀 산책 더 많이 하고 그럴 거야. 그래서 특별히 별일은 없어. 항상 결론은 그거야. 생각해보면 또 그렇게 별일은 없어. 별일은 없고 나름 그냥 재밌게 잘 살고 있어. 다들 잘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고 날씨 되게 더워졌어 지금. 우리 지난주에는 32도, 33도까지 올라갔던 날이 한 3일 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지난주 초부터 이제 에어컨 켰고 AC 켰고 그러니까 이 난방도 안 하고 냉방도 안 하는 기간이 1년에 봄에서 여름 넘어가기 전에 딱 한 달,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기 전에 딱 한 달, 이렇게 한 2달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 미네소타는. 나머지는 냉방을 하든 난방을 하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좀 싫은데, 그래도, 그렇게 더운 와중에도 미네소타의 서머는 진짜, 여름은 너무 예쁘다.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보고 싶으면 이 이스트 코스트, 웨스트 코스트를 가면 안 돼. 미드웨스트를 가야 돼. 미드웨스트에 여름에 놀러 와 보면 축제 같은 거 많고 이럴 때 그게 진짜 미국 애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미국의 평범한 미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구나라는 거를 가장 가깝게 체험할 수 있는 게 미드웨스트야. 그래서 여름에 예전에도 한 몇 번 얘기한 것 같지만 미국 여행을 하고 싶으면 미드웨스트로 와. 미시간도 정말 예쁜데 너무 많고 트래버스 시리 같은 데는 매키나 아일랜드 이런 데는 진짜 너무 예쁘고 미시간도 미네소타는 진짜 예쁜데 너무 많고 그래서 여름에 좀 많이 놀러 다닐 생각이야. 어쨌든 이제 좀 자주 올려줄게. 이 책하고 뭐 영화 아니면 뭐 시리즈 같은 거 본 것 중에 이런 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올려줄게. 잘 지내. 안녕.